야트막한 산을 감아 흐르는 넓은 강. 그림은 달라도 배경이 비슷합니다. 진경 산수화의 대가 겸재정선의 작품들인데요. 그가 자주 화폭에 담았던 아름다운 절경지. 한적하고 평화롭던 그림의 배경은 과연 어디일까요? 일상은 잠시 내려두고 300년 전 그림 속으로 천천히 여행을 떠나봅니다. 겸재정선 기념관. 겸재의 작품과 그의 작품 세계를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국내 유일한 곳입니다. 한글 창제에 세종대왕이 있다면 한국 화풍의 창시자는 겸재정선이라고 할 만큼 그는 한국 미술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겸재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되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음양 오행을 중심으로 한 우주론적 측면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실경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작가의 자유정신이 많이 거기에 내재해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 작품이 보다 더 자유로운 겸지. 정말 겸재 작품 보면 예술가의 자유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대상을 어떻게 잘 그리냐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현대화에 올수록 대상에서 해방돼서 자기의 것을 그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양화환도라는 그림인데, 양화환도란 양화진에서, 진이라는 건 나룻배죠, 배를 부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의 어디쯤에 속할까? 여러분께서 아마 놀라실 거예요. 지금의 선유도는 이거보다 평면으로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선유도가 이렇게 높은가? 겸재가 이것을 그릴 때에는 약 74m 높이의 이 선유도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금성평사라는 그림입니다. 이 평사라는 것은 여기 보시듯이 평평한 모래벌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 산들이 보이는데 이 산이 선유도입니다. 아까 선유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선유도고, 여기 보이는 게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화대교가 놓여 있는 게 이쪽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산대교는 아마 이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300년 전 한강변의 모습입니다. 은빛 모래가 유난히 아름다웠던 한강. 나룻배가 한가롭기만 한데요. 외국 사신들이 오면 꼭 들러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버들고지나루 그 양화가 경치가 너무 좋고, 그 양화나루 가운데에 큰 섬, 그 선유도죠. 거기에 선유봉을 비롯해서 그 경치는 무척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겸재정선의 그림으로도 그것이 표현이 될 정도면은 얼마나 아름다웠던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양화나루, 버들고지나루까지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그 구경을 시킨 거예요. 그 선유봉이며 선유도의 그 섬이며 거기에서 그 멋지게 해가 넘어가는 그 해넘이 경치며 하는 등등의 경치를 그 명나라 사신을 위해서 그 물놀이를 하면서 즐겼다는 걸 봐서 경치가 무척 아름다웠다는 그런 얘기죠. 이곳의 경치가 무척 아름다워서 주변에 누각이나 정자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풍류객들은 그곳에서 한강을 내려다보거나 한강에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를 즐겼는데요.
왕위를 세종에게 양보했던 양녕대군도 여기에 영복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말년을 한가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도심 한복판을 가르며 흘러가는 한강과 선유도의 모습입니다. 겸재 선생이 지금 이곳을 본다면 적잖이 놀라시겠지요? 신선이 놀다 갈 정도로 아름답다고 해서 선유봉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지금 선유봉의 모습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지만 변해도 너무 변했는데요. 선유도는 왜 이런 지형이 됐을까요? 선유도 공원은 옛날에는 이게 그 양천현에 속하는 반도였습니다. 반도였는데 1925년에 홍수가 나가지고서 신락 같은 내가 남쪽에 있었는데 그것이 뻥 뚫려가지고서 섬이 된 거예요. 이게 을축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홍수로 인해서 여의도가 물에 잠겼어요. 다시는 그 여의도에 비가 많이 와도 물에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의도를 그 축대를 쌌어요. 축대를 쌌는데 그 돌과 자갈과 모래를 얻기 위해서 그 이 선유봉을 일본 사람들이 선유봉을 하게 해서 돌을 얻었어요. 여기 한 45m 되는 선유봉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조자리인데 명나라 사신 주지번은 경류 속에서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지주라는 글자를 선유봉 암석에 새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유봉의 운명은 그와 같지 못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 한강 치수 사업 명목으로 선유봉의 암석들이 마구 채취당한 것이죠. 시인과 화가들이 즐겨 찾던 선유봉의 정자만 자리를 옮겨 개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유봉에서 해체된 돌덩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의도를 빙 둘러싸은 축대, 윤중로. 아름다운 선유봉은 하루아침에 축대가 됐습니다. 선유봉의 순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1965년 양화대교가 놓이면서 선유봉에 남아있던 작은 언덕마저 헐어버렸습니다. 그 후 서울 인구가 늘면서 대규모 정수장 시설이 필요했는데요. 1978년 선유 정수장이 세워지면서 선유도는 출입조차 쉽지 않은 곳이 됐습니다. 선유봉이 있었는지 그 옛날에는 그게 있었는지 몰라도 그 안에 이제 개발을 하고 여기 상수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지를 못했지. 거기 관계자 아니면 뭐 들어올 생각도 않고 남의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고기 잡고 낚시질하고 할 때가 이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철렵이라 그러지. 놀러 온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속 걸어 놓고 고기 구워 먹고 뭐 닭들 가져와서 삶아 먹고 놀고 여기서 수영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만 하도 여기에 이런 게 여긴 접근을 못 했고 여기 가면 이게 돌이 그냥 장마해져 가지고 이렇게 장마지면은 다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여기 왔을 적에는요 강돌도 많고 도로가 돌이 많아가지고 치솟아가 이렇게 옛날에 장독에 얹어놓고 이렇게 해서 김치 담글 때 덮어놓고 있던 돌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는 그때만 와도 우리가 옛날에는 고무신 운동화 그것뿐이 못 쓰었어요. 좋은 거 등산화 같은 거 없었고. 근데 요거 보면 그 돌이 삐직삐직 찔려가지고 뭐 다리들 다쳐가지고 하고 뭐 그랬었는데. 신발은 고무신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그 시절인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찾아볼 수가 없죠. 여기 들어올 수도 없고 전부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품은 채 오늘도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 도시개발에 밀려 우린 더 이상 양화 강변의 절경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대신 한강은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강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도시민들은 여기서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강을 벗삼아 휴식을 취합니다. 한강변을 달리는 자전거는 이제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죠. 폐 정수장이었던 선유도 역시 한동안 쓰임을 고민하다가 2002년 5월 선유도 공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비밀의 정원, 연인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나들이 코스로 인기가 많은 곳이죠. 특히 선유도 공원은 과거 정수장 건물을 재활용한 국내 최초 환경재생 생태공원인데요. 물을 테마로 했기 때문에 일명 물공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환경을 정화하는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숲을 감상할 수 있고요. 선유도 이야기관과 시간의 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이 있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생태교육 체험학습장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의 몸살을 앓았던 선유도의 역사를 돌아보며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멋진 미끄럼틀은 상수도 파이프로 만든 것이고요. 정수장에서 쓰던 여러 개의 수조, 계단과 기둥 모두 그대로 남겨두었는데요. 덕분에 예산도 절감하고 선유도 공원만의 특별한 분위기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창백한 콘크리트에 자연이 그림을 그립니다. 조용히 생명을 불어넣고 발글에 얼굴을 붉히는 담쟁이 넝쿨. 이곳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출사 장소로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인간을 다독이는 자연의 위로를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선유봉에서 바라본 해돋이, 또 달맞이가 무척 아름다웠다고 하죠. 겸재 그림에서 그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아름답던 선유봉은 사라졌지만 우리에겐 작은 비밀의 정원, 선유도가 있습니다. 가까운 선유도 공원에서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